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나는 이야기, 지난번에 없어진 아이들, 잠시만 안녕, 운명은 이런 것, 너에게로 가까이. 오늘은 너에게로 가까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하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 나온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신영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신영이라는 인물이 지난 시간에 등장을 했는데 은하, 준서, 신영이와 민혁이 이 네 명의 사랑 이야기예요. 은하와 준서의 이 순행적인 사랑과 또 거기에 얽힌 신영이와 민혁이의 역행, 그러니까 사랑이 끝난 후에 다시 사랑을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로 가까이. 은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힘든 정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 성적이 떨어져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다. 은하야, 너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무슨 일 있니? 이제 곧 3학년에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해서 대학 가야잖아. 담임 선생의 얘기를 들으며 은하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순간 투둑 코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어디 좀 봐. 담임 선생은 은하의 고개를 뒤로 하고 휴지로 은하의 코피를 닦아주었다. 안 되겠다, 은하야. 보건실로 가서 좀 누워있어. 네. 피곤이 쌓여있던 은하는 보건실에 누워있자니 이내 눈이 감겨 잠이 들었다. 은하는 정은과 영우와 함께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 놀이동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비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아빠 영우가 보이지 않았다. 정은과 은하가 아빠를 한참 불렀지만 영우는 오지 않았고 은하는 계속해서 아빠를 불렀다. 아빠, 아빠. 무열은 은하가 보건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가 은하가 우는 걸 보고 은하를 흔들어 깨웠다. 은하야, 일어나봐. 은하야, 은하야. 은하가 무열이 깨워 일어나니 은하의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에 눈물이 번져 있었다. 은하는 아직 울음이 남아 무릎에 고개를 묻고 흐느껴 울었다. 무열은 은하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가만히 어깨만 두드려 주었다. 은하야, 울지 마. 연속 2년 명문고 퀸인 은하는 점점 더 말수가 없어졌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은하도 힘을 내야지 했지만 고등학생인 은하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늦도록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은하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려고 주유소 알바, 전단지 알바를 하고 있었다. 타박타박 은하가 주유소에 들어가려는데 무열이 차량에 주유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무열아! 왔어. 민지가 은하의 말을 받으며 눈을 찡긋했다. 너 오늘 좀 쉬라고. 여기 사장님께는 우리가 말씀드렸어. 무열아, 민지야. 은하는 민지를 안고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다. 야, 명문고 퀸 은하보다 내가 옷빨이 더 잘 봤네. 민지는 주유한 잠바를 매만지며 웃었다. 홍천 아저씨가 3학년이 된 은하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수의사가 되라고 사다 준 수능책들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으려 하고 있었다. 지금 은하의 상황으로 한국대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은하는 오랜만에 책상에 앉았지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듯 야윈 정은이 은하를 불렀다. 은하야. 은하는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빨래를 개는 정은을 향해 돌아보았다. 엄마, 왜? 은하야,
공부는 잘 돼가? 열심히 하는 중이야. 워낙 기본기가 잘 돼 있으니까. 은하는 정은에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수능 공부와 주요소 아르바이트가 벅찬 은하였다. 은하야, 그동안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우리 은하를 엄마가 제대로 못 챙겼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은하는 정은에게 다가와 앉았다. 미안해, 우리 딸. 정은은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아주었다. 엄마, 은하야, 수능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수능 준비만 해. 나머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어떡해. 홍천 아저씨가 작은 무역회사를 소개시켜줬어. 오늘 거기 취직이 됐어. 그동안 빚 갚으면서 네 학비도 마련해놨고 네가 아르바이트 한 것도 손 안 대고 모아뒀어.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해. 엄마. 아이고, 우리 은하 한국대 가야지. 가서 수의사 돼야지. 은하는 눈에 눈물꼬리를 달고 정은에게 덥석 안겼다. 엄마가 그동안 아빠 가고 나서 너무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은하를 힘들게 했어. 엄마, 아니야. 난 엄마가 있어서 좋아. 그래, 우리 은하. 졸지에 빚더미에 앉은 은하 모녀에게 사람들은 영호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자살을 선택했을 거라는 흉한 얘기까지 하며 피했다. 그때마다 정은과 은하는 해명해줄 영호가 없는 지금 남몰래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정은과 은하에게 그래도 끝까지 영호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위로해주며 여러 경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홍천 아저씨였다. 그 홍천 아저씨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는 정은을 여러 차례 설득해 무역회사에 취직을 시켜준 것이었다. 모녀는 영호가 죽고 삶이 힘들어진 만큼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은 대한민국 수능생들의 목을 졸랐다. 은하는 당연히 한국대 수의학과에 원서를 넣겠지만 지금의 성적이라면 장담할 수는 없었다. 무열은 은하를 따라 수의학과에 지망했고 또 민지는 무열을 따라 수의학과에 지망을 해. 셋은 모두 한국대 수의학과에 원서를 넣었다. 한편 준서는 마이클 선생님의 설득으로 한국대 수의학과에서 의대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한국의 수능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준서는 애가 탔다. 도무지 어떻게 한국에 가야 할지 미성년인 준서로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한국에 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준서야, 오늘도 공부하는 거야? 응. 넌 왜 갑자기 공부에 꽂혀서 그래? 오늘은 다른 애들이 널 꼭 데려오래. 다니엘이 준서가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와서 준서를 불러냈다. 대학에 가려고. 준서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대학? 어느 대학? 스탠포드? 아니, 한국으로 갈 거야. 한국? 응. 어떡해? 생각 중이야. 너희 부모님이 허락하시겠어? 쉿, 비밀이야. 비밀? 너 미쳤어? 아니야, 안 미쳤어. 난 정말 한국에 가야 해. 내가 좀 도와줘.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그러지 말고 오늘 클럽에 가자. 난 한국에 가야 해. 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야겠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줄 테니까 한 번만 가자. 오늘 널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난처해져. 무슨 소리야? 내가 장담했어. 준서가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동안에 준서의 미국 친구들은 졸업을 앞두고 더욱 거칠어져 몇은 어디서 구했는지 마약을 하기도 했고 또 지나가는 행인에게 강도짓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준서는 알지 못했고 다니엘은 거친 친구들 사이에서 거친 흉내를 내고 있지만 속은 여린 친구였다. 오늘은 꼭 준서를 데리고 오라는 친구들에게 다니엘이 장담을 했고 준서를 데려가지 못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될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준서에게 지금 열심히 조르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가줘. 알았어. 그러면 잠깐 얼굴만 비추고 나올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다니엘을 따라간 곳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다는 클럽이었다. 고막을 찢으려는 듯 시끄러운 음악과 눈을 현란하게 하는 춤과 조명은 준서 또래 친구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준서는 이런 것들이 낯설어 눈을 찌푸렸다. 어이, 다니엘, 진짜로 준서 데려왔네? 톰이 입구로 들어서는 준서와 다니엘을 향해 말했다. 내가 데려온다고 했잖아. 준서의 미국 친구들은 졸업이 다가오자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이, 준서, 요즘 얼굴 보기 어렵다. 톰은 준서에게 비꼬는 말투 그대로 던졌다. 미안. 요즘 공부한다며? 술을 한잔 했는지 발그레한 얼굴에 담배를 피워무는 톰이었다. 준서, 너 요즘 계속해서 맘에 안 들어? 너희도 이제 곧 졸업인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대학을 가든가 아님 취직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야, 하하하, 웃긴다. 대학? 취직?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를 받아주는 대학이 있냐, 회사가 있냐? 노력을 해야지. 노력? 무슨 노력? 너는 너희 아빠 회사로 가면 되니까 무슨 걱정이야? 톰은 자신과 처지가 다른 준서가 싫었다. 그때 홀에서 춤을 추던 친구들이 들어와 준서에게 인사했다. 준서야, 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살아있었구나, 김준서. 반가워. 난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보자마자 가는 거야? 미안해, 갈게. 다니엘, 다음에 보자. 준서는 괜히 왔다고 생각하면서 클럽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면 늘 다니엘의 오토바이 뒤에 탔었는데 지금은 우범지대를 혼자 걸어가려니 으스스했다. 미국의 우범지대는 정말 위험해 TV 뉴스와 신문 지면을 도배할 살인과 강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Help me! 어떤 골목 앞을 막 지나려는데 남자 2명이 한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지만 준서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때 영어로 소리치던 여자가 갑자기 다급해지자 한국말로 소리를 질렀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준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골목으로 달려갔고 신영은 달려온 준서를 보자 더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도와주세요! 준서는 뛰어오면서 2단 옆차기로 한 사람을 발로 찼고 다른 한 사람은 가방으로 내리쳤다. 놈들은 다행히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았고 준서 또래였다. 신영은 재빨리 준서의 뒤에 섰고 준서는 다가오는 놈의 급소인 배를 한 번 더 발로 걷어차고 다른 놈의 목 뒤 급소를 찍었다. 그리고는 신영의 손을 잡고 뛰었다. 뛰다가 혹시 몰라 옆에 있던 물건 더미를 쓰러뜨리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뛰어요! 신영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데 놀랐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준서와 신영이 한참을 뛰어 넓은 길로 나설 때까지 신영에게 강도짓을 하려던 놈들은 따라오지 못했다. 후. 준서와 신영은 놈들이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하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뛰는 것을 멈추고 바라본 신영의 옷은 브레이지어가 드러나게 찢겨져 있었다. 준서는 준서의 외투를 벗어 신영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신영은 오늘 기분이 울적해서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혼자서 택시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 나왔다가 길을 잃었던 거였다. 산별 그룹 막내딸 신영은 어릴 때부터 쭉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아왔지만 민혁을 사랑하게 된 후부터는 경호원을 따돌리기 일쑤여서 경호원들이 난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작년에 교통사고를 크게 낸 후로는 미국에서 비교적 아버지 눈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신영은 이제 경호원들의 감시가 숨이 막혔다. 고마워요. 신영이 위험에서 벗어났다 느끼자 준서에게 인사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예. 준서는 신영의 얼굴이 낯익어 보이는 것이 이상했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러려니 했다. 가시는 곳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럴 거 없어요. 전화기만 좀 빌려줘요. 신영은 준서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준서를 경계했다. 네? 네, 여기 이런 아까 놈에게 가방으로 내리칠 때 핸드폰이 박살이 났던 것이었다. 어쩌죠? 준서랑 신영은 전화기를 찾아보았지만
근처에 멀쩡한 공중전화기는 보이지 않았다. 안 되겠어요. 큰 길을 따라 걷다가 택시를 타거나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는 게 낫겠어요. 준서가 신영에게 말했다. 보상은 충분히 할게요. 보상이요? 준서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는데 보상을 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상해서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날은 왜 이렇게 추운지 셔츠바람에 걷기에는 10월의 밤거리는 너무 추웠다. 에취! 준서가 자신의 팔을 감싸 안으며 재채기를 했다. 어쩌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에취! 에취! 학생이에요? 신영은 준서의 재채기에 웃음이 나며 마음이 약간 풀어져 물었다. 네. 대학생? 아니요, 고등학생이에요. 한국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도곡동이요. 도곡동이요? 정말요? 준서는 신영이 도곡동에서 왔다는 말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요? 저도 한국 도곡동에서 살았었어요. 어머, 그래요? 나는 미국 온 지 1년 반 다 되어 가요. 저는 12년이요. 준서는 한숨을 푹 쉬었다. 준서가 미국에 올 때는 이렇게 오래도록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신영의 말에 준서는 눈을 빛냈다. 네, 한국대에 입학하려고요. 한국대? 거기 들어가기 어려운데. 학생 공부 잘해요? 신영은 이제 준서를 향한 경계를 풀었고 궁금증이 일었다. 하하하하. 한국대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면 되겠네. 어쩜 내가 선배가 될 수도 있겠다. 우와, 한국대 나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인연이 보통이 아닌가 보네. 그런데 저는 한국대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미국에 올 때에도 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모두 아버지 뜻이었죠. 아버지라는 말에 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무서운가 봐요? 아버진 제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번에 한국대에 가는 것도 아버지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런... 그렇지만 저는 꼭 한국대에 가야 해요. 어떻게든 한국대에 갈 거예요. 만날 사람이 있어요. 만날 사람? 네. 신영에게 준서의 진심이 전해졌고 신영은 민혁이 떠올라 준서를 돕고 싶어졌다. 난 산별그룹 강신영이라고 해요. 이름이 뭐예요? 신영은 준서에게 악수를 청했다. 저는 김준서라고 해요. 준서, 이제 누나라고 해. 내가 준서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신영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준서에게 건넸다. 어느덧 두 사람은 열려있는 편의점까지 걸어와 신영은 전화를 걸었고 준서는 신영이 준 명함을 앞뒤로 살폈다. 산별그룹 산별전자 샌프란시스코 부사장. 우와! 산별그룹 부사장? 준서는 명함에 적힌 것을 읽다가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신영이 전화를 끊고 준서에게 다가왔을 때는 준서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다. 얼굴이 왜 그래? 누나가 도와준다니까? 누나! 그래. 신영은 오늘 자신을 도와준 은인에게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준서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졌고 그 때문에 기분이 확 좋아졌다. 경호원들이 금방 올 거야. 수능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일 전화해. 알았어요, 누나. 누나는 내 은인이에요. 준서는 눈을 빛내며 희망에 부풀었다. 만날 사람 때문에 한국대에 가려는 거지? 네. 그 친구는 좋겠다.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원들이 왔고 신영은 순순히 차에 탔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준서에게 신영은 밝은 얼굴로 타라고 손짓했다. 데려다 줄게. 네. 신영의 배려로 집에 도착한 준서는 꿈인지 생신지 볼을 꼬집어 보았다. 산별그룹 부사장이라면 준서 하나쯤 한국에 보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였다. 예스! 은하야, 조금만 기다려! 준서는 꿈에 부풀어 잠이 오지 않았다. 온통 7살 은하의 얼굴이 천장에 가득한 만큼 준서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다. 샤워를 하려던 신영은 갑자기 민혁이 그리워졌다. 그동안 그렇게도 열심히 참았었는데 오늘 준서를 보니 더욱 그리워졌다. 준서는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서울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온 것이다. 아버지에게든 오빠에게든 좀 더 당당하게 사랑을 지켰어야 했었다. 선배. 신영의 욕실에선 샤워기 물소리와 신영의 울음소리가 오랫동안 흘러나왔다. 미국에서 주한의 활약은 대단했다. 인구 80만 명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화홀딩스라는 이름을 10사람 중 1사람 이상이 들어봤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신화홀딩스는 이제 미국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었다. 주한은 이제 서서히 한국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주한이 기업인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향수병에 시달리던 희정은 우울증을 앓게 됐고, 영재 소리를 듣던 준서는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불량아가 되어버렸다. 그나마 동생 준우가 평범하게 자라주었을 뿐이었다. 스스로의 성공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기업을 일으키는 동안 맞바꾼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주한은 머리가 아팠다. 주한은 가끔 7살 준서의 뺨을 때렸을 때 자신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준서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주한은 인터폰을 눌렀다. 네, 회장님. 최우진 사장하고 비서실 유 실장 좀 들어오라고 해요. 네. 주한은 최 사장과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회장님 찾으셨어요? 최 사장과 유 실장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여기들 앉지? 네. 한국으로 가는 건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 주한의 물음에 최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옥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늦춰질 것 같아서 현재는 강남 테헤란로에 11월 말에 준공이 떨어질 빌딩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한국으로 들어가지? 예, 빠르면 1월 중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진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허허,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올해 안으로 좀 당길 수는 없겠나? 내년 시무식은 한국에서 하고 싶구만. 그럼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주한은 이미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 그리고 유 실장은 우리 애들 다닐 학교 좀 알아보고 수속 좀 하고. 최 사장 딸이 안나라고 했던가? 우리 준수하고 같은 학교지? 이번에 안나도 같이 들어가나? 주한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아닙니다. 안나가 여기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 우선은 한국엔 저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 사장이 주한의 말을 받았다. 그렇구만. 최 사장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허허허허. 저 아드님 입학 문제인데요. 작은 아드님은 괜찮지만 큰 아드님은 아마 기부 입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 실장이 어렵게 입을 떼자 주한은 준서 이야기에 이마가 좁아졌다. 필요하면 기부 입학이라도 해야지. 일정 잡히는 대로 보고하고 나가서 일들 봐요. 주한은 영재였던 준서가 대학 입학에 기부 입학이라니 얼굴이 화끈거렸고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나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이 김주한의 아들이 기부 입학이라니. 준서야! 신영은 회사 로비에서 준서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로비에 있던 산별그룹 임직원들은 들의 시선이 모두 신영과 준서에게 쏠렸으면 말할 나위 없었다. 신영은 어제 준서를 만나고 나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기뻤고 그것이 시들어가던 신영의 인생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누나! 누나는 부사장이라면서 막 이런 데서 손 흔들고 그래도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신영은 신영보다 더 큰 덩치인 준서에게 꽃발을 들어 어깨를 감싸고 걸었다. 지하 커피숍에 앉은 신영이 준서랑 준서 서울 보내기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짜 한국대 갈 실력은 되는 거야? 누나, 나를 뭘로 보고? 사실 한때 놀기는 했지만 지금은 꽤 잘해요. 그렇지만 누나 제 성적표는 엉망이어서 아마 놀랄 거예요. 너 은근히 나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 나도 시험 때면 무조건 2번, 3번 마음 내키는 대로 써내곤 했었어. 신영은 자신과 비슷한 면이 많은 준서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 연신 웃음이 났다. 누나도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반항은 시험 답안 체크 정도였으니까. 신영은 준서로 인해 생기가 넘쳤다. 민혁과 함께였던 그때처럼. 누나, 근데 나 수능일이 9일밖에 안 남았어요.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선 수능을 봐야 하니까 너는 빨리 한국으로 가. 어떡해요. 저 아직 미성년이라 보호자 동의 없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 후견인이 되면 되잖아. 신영은 눈을 찡긋하고는 핸드폰을 꺼내 버튼을 길게 눌렀다. 민 변호사님, 저 강신영입니다. 30분 후에 제 방에서 뵙죠. 신영은 다시 핸드폰을 버튼을 눌렀다. 이 실장님 30분 후에 제 방으로 와주세요. 신영의 통화는 아주 간단했다. 너는 우선 내일 비행기를 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 예? 누나 정말이에요? 그럼요, 나의 은희님. 들어보니까 어제 내가 갔던 곳이 엄청 위험한 곳이더라.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맞아요, 누나. 다음에 그렇게 위험한데 혼자 가지 말아요. 알았어요. 요, 귀여운 준서. 신영은 준서가 너무너무 귀여워 볼을 잡았다. 준서는 준서대로 신영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작년에 준서가 성적이 올라 한국에 다녀온 후로 주한이 다시 준서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했다. 그럴수록 준서는 다시 주한과 희정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아 공부에 관심 없는 척을 했었고 시험 답안을 엉망으로 체크하곤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준서는 학습하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준서는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게도 준서의 모든 생각의 시작은 그날로부터였다. 은하를 만났고 은하와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준서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반항아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살았다. 그리고 마이클 선생님을 만나 달라진 지금은 다시 신영을 만나 한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처음 시작된 곳, 이은하 곁으로. 마이클을 만나지 않았다면 준서의 생활은 지금 준서의 미국 친구들처럼 엉망이었을 것이다. 준서는 진심으로 마이클 선생님께 감사했다. 나의 스승 마이클 선생님. 준서는 내일이면 준서를 올가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준서가 한국에 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을 때는 그 어느 것도 준서의 편에 서 있지 않았었고 숨을 조여오듯 한국의 수능 일자는 다가오는데 준서에게는 답이 없었다. 그러다 극적으로 열을 남겨두고 신영을 만난 것이다. 신영을 만남으로 해서 준서 자신을 준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날개해줄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준서는 신영에게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다. 준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준서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준 마이클 선생님에게 그리고 엄마 희정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다. 마이클 선생님, 저 준서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비관하며 엉망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소중한 한 시간 한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게 두지 말라던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저는 저희 시간을 소중하게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 덕분으로 저는 내일 한국에 가 수능 시험을 보고 한국대 의대에 다니려고 합니다. 그간 감사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한국대에 합격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준서 올림. 엄마 저는 한국에 갑니다. 말씀 못 드리고 혼자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마 7살 어린 나이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와 아빠께 이끌려 미국에 온 후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고 정말 제 뜻대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엄마께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미국에서 엉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준서 올림. 편지지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준서는 황급히 편지지에 묻은 눈물 자국을 닦고 깍지 낀 손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 준서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다 새벽이 밝아오자 가방을 하나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이제 정말 준서는 자유였고 자유를 가진 준서가 맡은 새벽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준서는 신영이 준비해둔 모든 것들로 어렵지 않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탑승까지 신영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신영은 준서를 위해 공항까지 나와주었고 누나처럼 당부를 잊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하면 서종원 과장이 나와 있을 거야. 서 과장에게 잘 부탁해놨으니까 뭐든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가서 네가 만나고 싶다던 그 친구 꼭 만나고 서울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시차가 있으니까 전화가 어려우면 메일 보내고. 건투를 빈다 준서. 신영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준서에게 앞으로 준서가 헤쳐가야 할 세상은 신영과 같지 않기를 바랐다. 신영은 옆에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준서에게 커다랗게 손을 흔들었다. 준서야, 힘내. 한편 희정은 미쓰리가 가져온 준서의 편지를 읽으며 떨고 있었다. 어떻게 한국이라니. 아직 학생인 저 혼자서 그 먼 한국에 어떻게 간다고. 여보. 희정이 주한을 불러 준서의 편지를 보여주자 주한은 혀를 찼다. 이런 바보 같으니. 바보라고? 우리 준서가 얼마나 착하고 영특한 아이였는지 당신도 알잖아. 모두 당신 때문이야. 희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한에게 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 우리 준서 찾아내. 우리 준서 찾아와. 희정은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준서로 인해 밖으로 튀어나오며 울었다. 여보, 희정아 이러지 마. 우선 준서부터 찾자. 우리 준서 못 찾으면 당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주한은 유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 실장, 아침 일찍 미안하네. 우리 준서가 한국에 간다고 나갔는데 비행기나 배 모든 한국 가는 경로 확인하고 연락 좀 주게. 빨리. 주한이 이미 신화홀딩스의 본사를 한국에 옮기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일이 묘하게 꼬이고 있었다. 희정은 머리를 싸매고 누웠고 주한은 출근하지 못했다. 띵동 띵동. 뜻밖의 벨소리가 나 미쓰리가 나가 비서실장과 서있는 신영을 주한에게로 안내해. 주한은 인사를 받았지만 갑자기 등장한 두 사람으로 인해 주한은 심기가 불편했다. 아침 일찍 어떻게 오셨습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 댁 아드님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 신영의 얘기에 주한은 놀랐고 미쓰리는 희정의 방으로 갔다. 오늘 아드님을 제가 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주한은 갑자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미쓰리가 희정을 데리고 나왔다. 제가 한국에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한의 화난 표정에도 신영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뭐야?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주한은 앞에 있는 신영과 이 실장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 실장이 명함을 주한에게 내밀며 말했다. 저는 삼별전자 이지석 실장이고 이분은 강신영 부사장님이십니다. 강신영? 삼별그룹? 아, 막내딸? 주한은 명함을 보며 신영이 삼별그룹 막내딸임을 기억해냈다. 그런데 당신들이 왜 내 아들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죠? 격앙돼 있던 주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드님께서 이번에 한국에서 수능고사를 봅니다. 한국대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주한은 잠깐 이해할 수 없었고 희정은 신영의 얘기에 입을 막았다. 수능 시험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급히 상의 못 드리고 제가 보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희 회사에서 불편하지 않게 준서군을 잘 챙겨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한은 신영의 얘기 한편으로 기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한국대라고 하셨습니까? 네, 한국대 의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한은 기부 입학을 생각했었는데 자기 모르게 준서가 한국대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는 기특함과 서운함이 일었다. 어차피 얼마 후면 가족이 다 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주한의 입장에서 삼별그룹 막내딸이 준서를 보냈다니 이런 횡재가 없었다. 제가 아들과 얘기를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군요. 사실 12월 말이면 저희 가족 모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준서가 한 발 빨랐네요. 하하하하. 이제 주아는 기분이 좋아져서 너스레까지 떨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정은 준서가 안전하게 한국에 간 것에 대해 신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준서 군이 서울에 도착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면 이 실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희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신영은 대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휴. 그간의 준서가 얼마나 숨이 막혔을지 신영은 이해할 수 있었다. 여보, 주한이 희정에게 서울에 가게 될 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불렀지만 희정은 찬바람을 일으키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편 시험 준비가 모자랐던 은하는 마지막 날까지 밤새워 공부하다가 시간이 늦었다. 민지는 기다리다가 먼저 출발을 했고 은하는 버스에 내려 뛰기 시작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검정색 세단이 흙탕물을 튕기며 지나가 은하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생쥐꼴이 되었다. 치! 퇴퇴퇴! 이게 뭐야? 생쥐꼴이 된 은하가 학교 안으로 들어서면서 좀 전에 그 세단에서 키가 큰 갈색 꽁지머리를 한 남학생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바쁘지 않았으면 넌 죽었어. 민지는 생쥐꼴이 돼서 늦게 나타난 은하를 보고 웃음이 터졌다. 너 이 꼴이 뭐야? 하하하. 그래, 웃어라 웃어.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내 종이 울려 시험이 시작되었고 생쥐꼴이 된 은하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이은하, 잘할 수 있어. 은하는 영호가 죽기 전에는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어서 한국대 수의학과는 문제가 없었지만 영호가 죽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마지막 100일 동안 수능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했지만 실력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었다. 은하가 아직 앞부분의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저 문제를 다 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재수없는 꽁지머리였다. 뭐야? 벌써 문제를 다 풀었어? 은하가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15분이 지나 있었다. 저거 반항아인 거야? 아님 천재야? 학생은 문제지랑 답안지 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시험 감독관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준서에게 말했다. 가만히요? 네, 지금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예. 은하는 아까 꽁지머리가 타고 온 차에서 튀긴 구정물로 옷이 젖어 몸이 추웠다. 두 번째 시간에도 세 번째 시간에도 재수없는 꽁지머리는 듣기 시험 빼고는 시험 시작 15분이면 답안지를 제출했다. 뭐야, 저 녀석 아침부터 영 거슬리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수능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휴, 끝났다. 은하는 시험이 끝나자 기운이 다 빠져 두 팔을 쭉 뻗어 책상에 엎드렸다. 은하야, 시험 잘 봤어? 시험이 끝나자 민지는 은하에게 뛰어왔다. 난 최선을 다했어. 더는 못해. 아치! 은하야, 너 아까부터 재채기 하더라. 괜찮아? 아침에 뒤집어 쓴 구정물 때문인가 봐. 재수없는 저 꽁지머리. 누구? 은하가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는 이미 준서는 밖으로 나간 후였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몸살에 며칠 알아누웠다. 그날 구정물도 구정물이지만 그동안 수능시험 준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은하였다. 얼마 후 한국대 2004년 신입생 합격자 명단이 붙었다. 은하, 민지, 무열은 모두 함께 합격하기를 바라며 수험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합격이야! 민지가 기뻐 소리쳤다. 나도. 그럼 은하는? 무열도 합격이었지만 은하가 명단에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없나봐. 어떡해. 은하야, 너 여기 추가 합격자 명단에 세 번째 네 번호 맞지? 무열이 합격자 명단 뒤에 붙은 추가 합격자 명단에서 은하의 번호를 찾아냈다. 어떡해. 하필 세 번째야. 이게 다 재수없는 꽁지머리 때문이야. 누나, 저 합격했어요. 축하한다, 김준서. 너는 꼭 해낼 줄 알았어. 고생 많았다. 근데 그 친구는 만났어? 신영은 준서의 합격보다 어쩜 그 만나고 싶다던 친구를 만났는가가 더 궁금했다. 아직요. 준서는 합격자 명단에서 은하의 이름을 찾을 수 없어 우울했다.
그래?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네가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한 만큼 그 친구도 너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누나는 생각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서 과장이 알아서 해줄 거야. 누나, 저 등록금 필요 없어요.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정말? 한국대 합격도 대단한데 수석이야? 축하해. 축하해. 근데 축하 파티를 혼자 하게 돼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한국에서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누나. 부모님께는 전화 드렸어? 아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시길 바라요. 그래. 이 실장한테 합격 소식 전해드리라고 할게. 전화를 끊는 준서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 그네를 앞뒤로 밀며 은하 생각에 잠겨 긴 한숨을 쉬었다. 은하는 지금 합격도 아닌 불합격도 아닌 상황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었다. 은하야, 울지 마. 혹시 앞에 세 사람이 등록 안 하면 네가 다닐 수 있어. 민지가 은하를 위로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위로가 될 수 없었다. 어떡해. 다 그 꽁지머리 때문이야. 아직 실망하기는 일러. 무열도 은하를 위해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세 사람이나 등록을 안 하는 상황이 생기겠냐고. 그 나쁜 꽁지머리. 무열과 민지는 은하를 위로했지만 추가 합격자로 합격됐다는 발표가 있기까지는 은하에게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은하는 애꿎은 준서만 탓했다. 준서는 은하의 이런 마음은 모른 채로 그 누구보다 은하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준서는 제일 먼저 은하의 합격 확인을 했었는데 수의학과 중에 이은하라는 이름은 없었다. 다른 모든 과를 다 뒤져도 은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연히 은하가 한국대 수의학과에 합격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준서는 은하만을 생각하고 온 한국이었는데 은하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한국이 낯설었다. 이은하,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은하야, 같이 가자. 민지가 아침부터 계속 은하를 조르고 있었다. 싫어, 내가 거길 왜 가? 혹시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아직 불합격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오늘은 한국대 신입생 합격자들 오리엔테이션을 겸해 축하 파티가 있어 민지랑 무열은 은하를 꼭 데려가기 위해 조르고 있었다. 은하도 가고 싶었지만 무열이와 민지처럼 합격자 신분이 아니라 선뜻 갈 수 없었다.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가자. 오늘 가면 합격할지 알아? 민지는 꼭 은하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래, 은하야, 같이 가자. 가서 기분 좀 풀자. 무열도 민지와 마찬가지로 은하와 함께 가고 싶었고 은하가 떨어졌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그래? 은하의 마음이 점점 함께 가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가자. 내 생각엔 꼭 합격할 것만 같아. 알았어. 가자, 가. 민지는 은하의 말에 은하의 팔짱을 끼며 좋아했다. 온통 신입생들이 풋풋함으로 가득한 한국대 캠퍼스를 은하와 민지, 무열은 깔깔거리며 누비고 다녔고 그러면서 은하는 마음속으로 꼭 이 학교 학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신입생 환영 축하 파티가 이어지자 선배들이 새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정말 굉장하다. 은하는 부러운 듯 공연 무대를 보며 말했다. 거봐, 오기 잘했지? 민지가 은하를 보았다. 비보이 춤이 끝나자 사회를 보던 선배가 관중석을 향해 외쳤다. 한국생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뜨거운 열기를 이제 후배님들께 넘겨보겠습니다. 신입생 중에 누구 이 열기를 이어줄 사람 없나요? 조명은 관중석을 빙글빙글 비추며 누군가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5, 4, 3, 2, 1.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쳤고 준서는 음악이 나오자 아까부터 몸이 들썩거리던 차에 무대 위로 올라갔다.
와! 함성은 대단했다. 관중석은 범상치 않은 비주얼을 갖고 있는 준서를 향해 환호했다. 그 재수없는 꽁지머리 아냐? 은하는 하필 그때 그 꽁지머리가 나오자 의아했다. 준서의 몸은 흘러나오는 최신곡에 맞춰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준서는 이 자유로운 한국, 서울에서 시작된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겨보기로 했다. 쿵짝 쿵짝 쿵짝. 흥에 겨워 팔과 다리가 부드럽게 혹은 뛰듯이 움직였다. 서서히 더 끌어올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준서였다. 준서의 춤 동작은 수준급이어서 보고 있는 선배들과 신입생들이 모두 넋을 놓고 보고 있었다. 준서는 오랜만에 온몸이 땀이 흐르도록 몸을 풀었고 순식간에 학교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은하는 꽁지머리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지만 민지와 손을 맞잡고 준서의 매력에 빠져들어갔고 무열도 질투나지만 같은 남자로서 준서가 멋져 보였다. 준서의 춤이 끝나고 사회를 보고 있던 선배가 준서에게 마이크를 가져갔다. 이야, 우리 학교 신입생 중에 이런 보배가 있었다니 선배로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대에 오는 친구들은 사실 한국대 문턱이 높다 보니까 자신의 끼와 소질을 개발한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대단했어요. 그쵸? 네. 관중석의 대답은 준서가 달궈놓은 열기 때문에 함성이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현란한 춤을 보여준 우리 신입생 무슨 과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겠어요? 저는 의과대학 김준서라고 합니다. 은하가 들은 소리는 김준서에 멈췄다. 김준서? 민지야, 지금 김준서라고 했지? 은하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민지에게 확인했다. 응, 의대 김준서래. 은하야, 혹시 그때 그 친구 아냐? 민지도 놀라 은하를 보았다. 설마.